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자유주로 잘 알려진 토마스 모어는 1515년 통상 문제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건너가 외교적 활약을 했다. 그는 그 여행 중에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516년에 귀국해서 완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이다. 최선의 국가 상태와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저작이라는 긴 원제를 갖고 있는 모어의 이 책은 이상적이고 현명한 사회 상태와 제도에 대한 상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파엘이라는 인물에 의해 구술되는 형식을 취한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현명한 사회 제도의 예를 고찰함으로써 당시 유럽 사회의 개혁 방향으로 사용될 만한 몇 가지 훌륭한 제도들을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현실에 갖고 있는 부조리한 측면은 신랄한 문체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바람직하고 현명한 사회 상태를 고찰한다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비판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이상적인 사회 상태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권은 앞서 지적한 두 가지의 목적 가운데 후자를, 제2권은 유토피아의 제도와 관습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토피아를 통해 모어가 살고 있던 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시는 봉건적인 악패들과 자본주의 초기 단계 패단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은 장시간의 자기 파괴적이며 가혹한 노동의 혹사를 당하고도 그날 목숨을 이어나가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했고, 양이 사람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 모의 신랄한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엔클로즈 운동으로 인해 농민은 자신의 생활 토지는 토지에서 내몰려 했다. 곳곳에서 기아가 창궐하고 심화된 빈곤에 의해서 창출된 절도가 횡행했다. 반면에 왕과 그 측근들은 화폐 가치를 조작하거나 전쟁을 가장해서 특별세를 징수한다든지 벌금을 물게 만드는 각가지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민의 재산을 유린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제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모가 무장한 악한의 집단들이라고 명명한 지주들, 성직자나 고리대금업자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고요를 짜내어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보장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법의 형식을 가장하여 사회에 적극적인 해악을 끼쳤다. 이러한 현실의 악을 극복하기 위해 유토피아에서 모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 상태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고난 그리고 고뇌의 짐을 지고 있는 반면에 탐욕스럽고 파렴치하며 전혀 무용한 소수의 인간에 의해서 부가 독점되는 사회가 아니라 공평한 재산의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제2권의 유토피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조망하고 있는데, 노동시간과 분배, 쾌락, 교육, 전쟁, 노예와 죄인, 종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유토피아에서 노동은 빈둥거리고 노는 자가 없이 자신의 작업에 열중하는 대신 시민들을 지치게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점심과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며 8시간의 잠을 자고 그리고 8시간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유토피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별과 지위를 불문하고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의 조직 운영상 법적으로 노동의 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는 이도 실제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생산물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노동에 투하되는 영역도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되므로 필요한 재화의 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금전의 유일한 가치 규제는 곳에서는 단순히 허영을 충족시키는 사치품이나 사회비 오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용한 노동이 끝없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생활을 진정으로 안락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작업에 현재의 노동력을 집중시킨다면
하루의 노동시간은 비록 적더라도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들 그리고 진정한 오락품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토피아에서 노동시간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각자를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 많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정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덕성의 함량을 위해서 여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토피아에서 대체로 시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나 여러 가지 지적 활동을 하면서 인격적 발달을 도모하며 또는 교훈적인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셋째, 유토피아의 생활 양식은 대체로 실질적이며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은 어리석인 치부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헛된 허영과 사치에 몰두하지도 않는다. 관련적 학문보다는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학문들이 더 발달해 있다. 쾌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음울한 금욕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과 쾌락은 서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쾌락과 행복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대신에 작은 쾌락은 더욱 큰 쾌락, 즉 선행과 맑은 양심과 학문의 탐구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쾌락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통을 야기시켜도 안 된다는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과 외국인을 존중하고 죄인에 대해서도 괘씸의 기회를 준다. 또한 유토피아는 전쟁에 있어서 유혈의 승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적을 지혜로 굴복시키는 것이 권장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은 제일의 원리이고 국가의 위신은 2차적인 것을 간주한다. 또한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점령한 도시를 약탈하지 않으며 시민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종교 측면에서는 유토피아 헌법의 가장 오래된 원칙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신의 모습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숭배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매일매일의 처벌을 저지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범죄 행위, 곧 사기, 절도, 강도, 난동, 반란, 살인, 배신, 그리고 공포와 긴장, 불안, 과로 빈궁으로 뒤얽힌 현실에 대한 개혁의 전망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허용과 재산 축적의 탐욕스러움인 상상 속의 유토피아에서는 제거되었지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것이 현실성의 문제이다. 즉,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 제도가 존속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러한 제도가 지닌 효율성의 측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고찰이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유토피아의 메시지는 바람직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모어는 자신의 시대에 이러한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는데 그의 공상적 유토피아 사상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주요 사상가들을 거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이르러 과학적 사회주의로 비로소 완성된다. 감사합니다.